실화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한 17살 소녀 서연이.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연이는 이 사건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하는 것도 너무 더럽고 제 몸이 망가질 것 같고 무섭고 맞아서 괴롭고. 야, 참. 포항의 한 대안학교에서 만난 서연이.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제가 가족이랑 안 지낸 지 좀 오래돼서 다녔었는데 그 전에 시설에 있다 왔었거든요. 아빠랑은 이혼해서 아빠는 지금 없는 상태고 새아빠인데 성추행 당한 적이 있어서 지금 새아빠도 4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계세요. 아이고. 엄마도 저한테 손을 대고 칼로 위협하거든요. 이렇게 눈썹 위에도 칼로 찔린 자국도 한 번 있었고 상처 나서 여기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일쑤. 아이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겠네요. 네. 늘 혼자라 생각했던 서연이에게 어느 날 1살 언니인 유진이가 다가왔다는데요. 가족이랑도 하지 않았던 걸 언니랑도 많이 해봤고 예를 들면 뭐 진짜 사소한 거 풀빌레를 간 것도 처음이었고 뼈찜이란 것도 처음 먹어봤고. 태어나 처음 해보는 추억을 안겨준 언니 유진이. 서연이에겐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차에 탔어요. 박정민은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알바가 있다고 했더니 언니가 알바 때려치우라고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는 일을 소개해준다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뭔데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랑 모텔 입고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기를 제안했다는 것. 제가 고민하는 동안 언니가 이미 남자들이랑 알선을 하고 있었고 저는 새아빠한테 그런 일을 이미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웠는데 다시는 저도 보지도 않을 것 같아서 버려줄까 봐 하겠다고 했어요. 아휴, 참. 분위기에 휩쓸려 떠밀리듯 시작한 일. 그런데 상황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데요. 호식을 가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모텔 입구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 약속과는 달리 결국 성매매까지 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랑 터치를 해야 미성년자랑 했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안 맞는다.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전화해라. 그럼 바로 올라가겠다. 자기들이 시켜주겠다. 한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 하루에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번 정도. 아유, 참. 서연이도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하는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왔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한 번씩 떼이라고 시켰고 그리고 와서 합의금이랑 조건 만남 한돈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싸이 속이가 내야지. 지금 보내라. 나 지금 보내라고. 지금 보내라. 내 신분증. 신분증 줄게. 언니가 반반을 갈라서 반은 주고 반은 저한테 줘요. 근데 그걸 제가 쓰지는 못해요. 그냥 지간 역할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 그냥 필요하다면 꺼내서 결제하는 역할. 아휴. 유진이 일당은 이 일을 통해 받은 돈을 자랑하듯 SNS에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만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건 오직 서연이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건 사귀지 않으면서 차에서 맞은 적도 있었고 너무 하기 싫어서 도망 나오려고 문 앞에 신발 신고 있었는데 그 사람 씻고 있다가 문소리 듣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하면서
머리 잡고 던지길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다가 자기한테 애들 부딪히면은 죽여버릴 거라고 했었어요. 어우, 야. 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유진이뿐이었다는데요. 아 무서워. 아니 이 사람 깡패인 것 같거든? 그럼 여기서 나와. 돈 받았다며. 그럼 뒤로 갔어. 엄마 와서 그냥 해줄 땐 나와갔나. 아 오늘 왜 이렇게 돈 빨리 안 되냐 그 무슨 사람 여러 명 왔어. 아니 빨리 데려와줘. 저 사람 아 진짜 무서워. 오른쪽으로 뛰어서 골목대로 와. 뭐 하는 짓입니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시간. 두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돈벌이로 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데리러 와달라고 하면은 제정신인 거냐 도망치냐 했었어야지 하면서 사람 잘 보고 판단해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언니한테 오히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누구보다 소중했고 아유. 진짜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걸 안 해주면은 미안하다는 생각 저한테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걸 빨리 거절하지 못하고 끊어지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오히려 자책하고 있네요. 제할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보통 심리에서 가학 피학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피학적인 관계는 남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불편한 관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보다는 차라리 피학적인 관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전에 너무 외롭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소원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내가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과거의 상황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참. 머지않아 돈을 갈취당한 남성의 신고로 아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공갈 사건으로 들어가서 아빠는 긴급 구인되고 저는 조사받으러 나와라 해서 언니가 아빠한테 다 잘못 몰자고 아빠는 성인이라서 성인이 집 갔다 오면 다 되는 거다라고. 야, 참. 하지만 서연이는 사건의 주범이 되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보호소년이라는 단어가 생성할 수 있는데 성인 사건을 비유하면 피의자라는 겁니다. 입건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어? 사운드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또 한두 세 번 정도 더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킨십을 해가지고 관계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차피 엄마가 저를 버려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데 그냥 하는 것도 너무 더럽고 제 몸이 망가질 것 같고 무섭고 맞아서 괴롭고 아이고, 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에도 서현이는 유진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너 어디야? 응? 대답을 해봐. 어디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안 끝내면 다른 사람한테 그럴 것 같아서 그러기 싫어봐. 다른 사람한테 그럴 것 같다니 이게 무슨 무슨 말이죠? 말입니까? 언니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너가 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다른 애들도 많이 있는데 아유, 나 아직 나이가 다 어려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그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그냥 다른 애들은 아직 순수하고 아직 긍정적이고 아직 부모님이랑 사이도 좋고 아직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이렇게 일 생기면은 뭐만 해도 부정적이고 뭐만 해도 행복하지도 않고 뭐만 해도 괴롭거든요. 그로부터 8일 뒤 집 근처 공원으로 서현이를 불러낸 아이들. 그곳에선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라고 하면서 때렸고 여자애들 3명이랑 남자애들 3명이 몰려와서 다 같이 밟고 때리고 차고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아니, 왜? 발 아이고. 때리고 머리채 잡고 저 때리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길래
비참해서 바로 신고했어요. 아니 안 좋은 생각까지 했던 친구에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복숭 앞에 이렇게 상처 당하고 다리 뺏기고 머리도 이렇게 부어있었어요. 혼나서. 너무하네요. 유진이 일당을 잘 알고 있다는 2명의 학생이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초1 때 그냥 아는 사이였다가 초4 때부터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이랑 처음 듣는 이름이 있네요. 이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와 차를 운전하며 아이들의 환심을 샀다는데요. 아니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들 중 정민주는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딱 성인 됐어요. 성이 초등학생들이랑 어울렸다고요? 초6에서 중1 넘어갈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차털이랑 그냥 오토바이 절도나 아니면 금은빵이랑 집 안에 있는 물건이나 그런 거 훔쳐오라 하고 안 하면 그냥 계속 욕하고 때렸어. 서현이가 언급했던 성인 박 씨와 유진이를 포함한 아이들. 그 위엔 또 다른 성인 정민준이 있었고 그가 과거 아이들에게 범죄를 지시했다는 주장. 현준이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지만 어머니의 신속한 보호를 받긴 어려웠다는데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중국이었어요. 괜찮아서 우리 많이 다녀봤었어요. 또 많이 얘기도 했어요. 얘기해도 제가 한국말 보니까 또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사람이가 나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잡아요? 또 다른 제보자 준서는 15살. 그들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용으로 불렸었어요. 소통력? 그 초등학생들 우사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교통용으로 불렸었어요. 애들이 앞에서는 무서웠는데 뒤에서 많이 욕하고 그랬었어요. 나이가 못한다고. 준서 역시 그들로부터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면서 저한테 뭐 훔쳐오라 이렇게 시키고 그냥 그랬었어요. 담배나 그 팔찌나 약간 그런 거 그런 훔쳐오라고 시켰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자기들 식비나 뭐 담배 사고 모텔 사거나 뭐 자기들 그냥 쓰고 싶은 생활용 그런 데였어요. 도박하거나. 폭행을 당한 적도 여러 번. 피인가요 저게? 피해요? 한 번은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는데요.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준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뭐 경찰에 전화해도 막 학교쌤한테 이야기하러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해가지고 그때 좀 원망스러웠어요. 경찰이요? 그냥 너무 후회되고 제가 그때 범죄하고 막 그랬었던 게 후회가 돼요. 그때 안 만났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제일 나빠요. 그래도 어린애들 범죄시키면서 자기는 피해가려고 그런 게 좀 나빠요. 지목된 가해자 중 성인인 박 씨와 정 씨는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황. 유진이의 입장은 어떤지 실화탐사대가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서현이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쓸 때. 얘기를 저한테 전해달래요.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좋을 거 같고 돈 벌게 해준대 이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굳이 그런 거 네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대요. 저 알겠다 했죠. 학생 말로는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보다 한 살 어린애가 있거든요. 걔랑 싸움이 났는데 그 가정에서 말렸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다 때렸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함께 어울렸다는 정 씨에 관해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얘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15살 때 만났는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느끼고 처음엔 저는 19살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만나고 나서 생긴 줄 알았고 고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차니까 저희가 폭행을 당한 이후 서연이는 집 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했기 때문에
다 저를 죽일 것 같았고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항상 휴대용 칼, 미니칼 비닐 밑에 놔두고 잤었고 휴대폰도 항상 충전 100%로 해놨어야 됐어요. 그게 강박이 생겼어요. 홀로 두려움에 떨던 중 들려온 소식은 서연이를 더욱 고통에 빠뜨렸다는데요. 유진이와 일당들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경찰에 진술할지 의논한 정황을 알게 된 겁니다.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를 그렇게 신나게 짓밟고 거짓말 치는 애로 정신병자 애로처럼 만들어서 그게 너무 잔인하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을까? 저희도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그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 사건이 또 전부 다 그 미성년자 많고 현재 사건 진행 중이라서 좀 인터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집단 폭행으로 저희가 수사 중에 있어요. 그 사건은. 전문가는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할 것이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행 청소년에서 피해를 받았고 또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 가해자 집단에 합류를 하게 되고 이 가해자 집단으로서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현재 진행형인 그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서연이는 지인을 통해 한 대안학교를 알게 됐다는데요. 이곳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유일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요일 날 왔을 때 이제 저한테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혹여나 너 휴대폰을 한번 보자. 자기가 막 긴가민가 하더니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얘들하고 했던 것들이. 통화 내용이. 성매매 강요와 집단 폭행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아직 큰 걱정거리가 남아있다는데요. 아이가 지금 마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밤마다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새벽에도 우리 학교에 있다가 가기도 하고. 아직 서연이가 심리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제작진은 곧장 상담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잘했네요. 지금 성매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트라우마가 조금 많이 있는 상태고 좀 불안하고 또 이제 가해자들로 인한 이제 보복성 여기에서 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쉼터 측에 저희가 인계를 할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최근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또는 이제 각종 학업 지원부터 해서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한 서연이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냥 좀 여태 동안은 그냥 위로받고 참았는데 안 있는 척했는데 상담받으면 좀 많이 울어서 개운한 것 같아요. 이제 시설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도 하고 이제 학교도 다시 다니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은 서연이가 굳게 다짐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순수했어요. 그냥 지금 약간 어두운 그때는 진짜 밝음을 떠나서 그냥 빛이었어요. 엄청 그냥 때묻지 않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기회를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